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스24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5328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14일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스24는 온라인 서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자책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7월 달부터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좋았던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주가가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면서 거래량을 발생시켰던 이런 요인에 있어서는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일부 지분이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4% 카카오뱅크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6천억에서 뭐 많게는 7천억까지도 좀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의 가치가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재평가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재료는 소멸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지난해 7월부터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왔거든요. 이게 왜 올라왔느냐? 기대감인 거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작용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막상 상장을 하게 되면 재료가 좀 소멸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하고 뭐 앞으로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한 7월 정도면은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7월 정도면 입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재료는 좀 소멸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현재 장외시장에서의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한 43조 원 정도로, 일부 조금 오늘은 좀 하락했네요. 어제 1.8%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한 40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업의 가치의 기대감,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18,000원대가 좀 저항대고요. 아래로는 12,500원대를 지지 라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점에 와서 12,500원으로 온다? 이거는 최악이죠. 이거는 뭐 주가가 지금에서 12,500원으로 오면 이거는 뭐 안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12,500원은 의미가 없고요. 18,000원대인데 18,000원대가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저항대인데 이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돌파는 이날 됐어요. 이날 이제 돌파가 됐고, 그날이 5월 10일인가요? 5월 11일 날 돌파가 됐고, 이후에 하루, 이틀, 3일은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에 18,000원대 위에서 머물면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 완벽하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3일째에 하필이면은 또 밀렸어요. 하필이면은 또 밀려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기준에서는 일단 안착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좀 아쉽죠. 근데 또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또 다시 3일을 또 세야 되나라는 고민이 또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예스24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또한 역시나 단기 상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도 3일 정도는 안착을 해야, 이렇게 3일 정도는 올라서야 안착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충족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흐름에서 또 안착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예스24의 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은 이거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이 종목이 12,500원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에서는 12,500원을 보면 안 돼요. 이거를 오히려 저점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높여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어젠가요? 엊그제 이제 무상증자도 발표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무상증자 발표하면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인데, 야, 이 무상증자의 반응이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저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무상증자 나오고 나면 주가가 한 번 정도 위로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면서, 요 부분들이 조금 저도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그래도 무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죠. 무상증자 이 공시를 보면서 언제까지 들고만 있으면 이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월 31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3거래일 결제 제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으로는 중요한 거는 5월 27일 날, 5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월 27일 날 18시까지 계좌에 있어야 됩니다. 5월 27일 날 18시까지는 무조건 내 계좌에 예스24가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안 들고 있어도 됩니다. 안 들고 있다가 5월 27일 날 18시에 사도 됩니다. 5월 27일 날 사서 하루만 들고 있어도 다음날 권리락 맞고 가격은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6월 23일 날 자동으로 계좌에 입고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상증자를 안 받겠다, 그러면 27일 날 18시까지 절대로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상증자를 받느냐 마느냐의 결정, 27일 날 18시까지 내 계좌에 있느냐 없느냐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고 있다가 27일만 사도 무상증자는 받을 수 있고요. 들고 있다가 27일 날 팔아버리면 무상증자 못 받습니다. 27일이 기준이라는 거, 그 전에 들고 있고 안 들고 있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27일이 기준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다는 거는 저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종목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또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뱅크의 지분이 한 6천억에서 7천억인데 지금 이 종목의 시총이 3천억 원이라는 점에서 좀 재평가는 분명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힘을 좀 모아가고 있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종목의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딱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3일 연속 투신이 매수를 보이다가 일부 매도를 쳤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근데 샀던 물량에 비해서는 완전히 뭐 다 털고 나간 건 아니다. 일부 매도를 했을 뿐 여전히 많은 수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재차 쉬었다가 투신이 또 잡으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잡으러 들어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투신이 잡아놓은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 털고 나갔다거나 수익을 보고 나갔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에 투신에 아직 수급이 남아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또 주가 추가적인 상승에 하나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상승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신의 수급의 이탈 여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히려 지금 18,000원대 좀 돌파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더 크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신의 수급 동향들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예스24 방향도 좋고 재료도 살아있고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제 기준에서는 18,000원대에 안착이 어제까지는 좀 버텼어야 되는데 좀 밀려가지고 다시 또 조금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매수세가 이때 강하게 들어왔는데 하락하면서 거래량 안 나왔고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어제 이 음봉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다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유입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이 방향에 맞춰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혹시 또 예스24 말고도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요, 뭐 부담 없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시거나 또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 여기에 다 저희가 좀 많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슈 종목 분석 들어가서 종목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는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 9시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로 추천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스24는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